보가방향제어 양액공급기 활용 사례를 설명할 그린 CS주 배임성입니다. 양액제 시스템의 기능입니다. 양액기는 예전의 양액기들은 시간 맞춰서 물과 비료를 주면 그걸로 기능이 다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지상부의 생육 환경과 맞춰서 근권부 생육 환경도 생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서 달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어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작 시간 설정 문제입니다. 천문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가 뜬 후 2시간, 해가 뜬 후 3시간 이렇게 해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몇 시간 후에 양액이 들어갈 것인가를 한 것입니다. 고정시는 말 그대로 8시 30분. 그러면 해 뜬 거 상관없이 8시 30분 되면 양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출 일몰은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일출 시간이 아주 늦고 여름철에는 일출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또 봄철에는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8시 30분에 들어가라고 하면 겨울철로 보면 너무 빠른 것이고 여름철로 보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양액기에다가 일출 후 2시간 해놓으면 일출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양액기는 12개의 관수구역 설정, 또 정해진 시간에 관수하는 시간 관수 기능, 이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게 되겠죠. 하지만 일사비례 양액제어 시스템, 일사가 많으면 물과 비료를 많이 넣어주고 일사가 적으면 적게 넣어주는 거, 그거를 시스템에다가 3개의 그룹, 1개의 그룹이 아니라 3개의 그룹에서 내가 이쪽 작물은 1번 그룹, 이쪽 작물은 2번 그룹, 이쪽 작물은 3번 그룹에서 1개의 양액기로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를 4개의 주기로 설정해 가지고 주기별로 누적 일사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루를 아침 시간, 낮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아침 시간에는 내가 물을 좀 많이, 점심 때쯤에는 조금 더 많이, 오후에는 좀 적게, 저녁에는 더 적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물량이라든지 주기별로 일사량이라든지 설정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만약에 정해진 물량과 이시동도로 하루 종일 똑같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사값에 의해서 이시 설정값이 감소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작물의 생육 환경에서 일사가 높으면 아무래도 물 주는 간격이 짧아집니다. 자주 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사실은 작물에서 이시 농도, 비료를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을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일사가 높으면 이시 농도를 갖다가 낮춰주게 되면 비료 값을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배지 내에 양수분의 어떤 밸런스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비료값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누적 일사값에 의해서 관수량과 이시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그 양액기의 기능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물과 비료를 상당히 많이 아낄 수도 있고 또 특정 작물의 당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런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물량을 설정할 때에 3분 동안 들어가라, 200리터 들어가라 그럴 수 있지만 한 나무당 드리퍼당 얼마, 토마토를 재배할 때에 드리퍼당 100cc, 드리퍼당 70cc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 물 들어갈 때에 한 나무당 정확한 그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정 기능도 있습니다. 또 배지 내에 함수율, 이시 농도, 배지 온도를 모니터링. 어차피 제어기가, 양액기가 근권부에 있는 생육을 잘 조절하는 건데 근권부에 배지 내에 이시라든지 함수율이라든지 온도를 갖다가 알므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액 재활용기와 연결해 가지고 배액을 재활용할 때에 또 양액기의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구역의 배액을 1번 구역에 다시 넣어준다는 거, 뭐 2번 구역의 배액을 뭐 2번에 넣어준다거나, 뭐 또 어떤 구역은 배액을 활용하지 않고 양액을 준다거나 해서 제어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환경제어기에 연결을 해서 또 PC로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양액기가 되겠습니다. 양액 시스템의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액기는 물과 비료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조그마한 AS가 발생됐을 때에 신속하게 AS를 처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액기입니다. 환경제어기는 만약에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수동으로 열고 닫고 또 가능합니다.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액기는 물과 비료를 실시간으로 섞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AS가 늦어지게 되면 작물에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원격으로 또는 전화로 AS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이 양액기 컨트롤러, 전기 판넬, 램프,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기에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에 수동으로 놓고 양액기가 안 들어간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저런 자동 수동을 선택할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조절 밸브, 믹싱 탱크, 벤츄리 펌프, 액비 솔 밸브, 액비 유량계, 액비 원형 밸브, 모든 명칭을 잘 알아놔야만이 우리가 AS 하는데 또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믹싱형 양액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또 믹싱 양액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용량, 큰 평수, 5,000평, 10,000평,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양액기를 많이 쓰고, 왼쪽에 있는 것은 1,000평, 2,000평, 3,000평, 대부분의 쓰는 믹싱 양액기입니다. 밑에 보신 것이 비료를 갖다가 흡입할 수 있는 벤츄리가 5개가 있는데요. A액, B액, A-, B-, C가 보통 산을 얘기하죠. 산이나 알칼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A, B가 하나의 양액 조성이 되고 A-, B-가 또 하나의 양액 조성이 돼서 어쩔 때에는 A-, B-, 어쩔 때는 A, B 양액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양액기를 많이 만듭니다. 양액 시스템의 기계실입니다. 양액 시스템은 1,000평이든 2,000평, 3,000평이든 동일한 기계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수가 커지면 원수 탱크와 A 탱크, 액비, B 탱크, 이것의 용량만 조금 더 커지겠죠. 만약에 3,000평짜리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 원수 탱크는 보통 10톤짜리를 많이 씁니다. 10톤짜리 쓰고 A 탱크, B 탱크는 2톤짜리를 많이 씁니다. 액비 탱크는 1톤짜리를 쓰고요. 왜냐하면 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 탱크는 조금 작은 걸 쓰고, A 탱크, B 탱크는 2톤짜리, 원수 탱크는 10톤짜리를 많이 씁니다. 1,000평이다 그러면 원수 탱크는 대략 5톤, 액비 탱크 A, B는 1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수에 따라서 아니면 또 작물에 따라서 원수 탱크와 양액 탱크는 크기는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탱크에서 항상 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양액기에서 양액 원수 공급 펌프로 인해서 양액기에 있는 믹싱 탱크로, 혼합 탱크로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원수 공급 펌프에서 보내는 물과 양액기에 달려 있는 양액 공급 펌프가 같이 작동하게 되는데, 양액 펌프에서는 벤츄리 펌프를 활용해 가지고 액비 탱크에 있는 A통에 있는 비료, B통에 있는 비료, C통에 있는 산을 혼합 탱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비료를 섞어서 여과기를 거치고 유량기를 거쳐서 구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양액기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물 재배를 조금 잘 하신 분들,
보면 대체적인 양액 주는 시기를 일사센서와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사가 많으면 작물이 광합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물과 비료를 많이 넣어주고, 일사가 적으면 적게 넣어주는 일사비례 양액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일사센서를 쓰지 않겠다면 일사센서를 대신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니면 3시간마다 한 번씩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타이머 기능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양액기들은 추세가 일사센서를 당연히 쓰고, 또한 양액 시스템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물과 비료를 아끼고 또 작물의 최대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양액 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구역은 양액기의 펌프 용량이 무한대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구역에 있는 물량을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한 구역에 15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액기는 그보다 큰 한 20톤 정도 가는 펌프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1번 구역 15톤, 2번 구역 15톤, 3번 구역, 4번 구역 15톤. 그러면 다 더하면 15톤 곱하기 4 하면 60톤이 되겠죠. 60톤짜리 양액기를 쓴 게 아니라 15톤을 넉넉히 보낼 수 있는 걸 써가지고 1번 구역 다음에 2번 구역 물 들어가고, 2번 구역 한 다음에 3번 구역 들어가고, 3번 구역 한 다음에 4번 구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같은 그런 작물은 관수 구역을 6구역 이상은 잘 하질 않습니다.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6구역, 8구역까지 했다고 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구역 물 들어가고 있을 때에 1번 구역이 이 물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물과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을 늘릴 때에는 작물 상황에 보고, 작물이 물을 많이 필요한 것들은 구역수를 좀 작게, 딸기처럼 작물이 물이 좀 적게 필요한 것들은 구역수를 많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액기 설치 방법입니다. 양액을 만약에 지금 처음 한다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는 첫 번째가 관수량입니다. 물량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00평짜리 되는 온실인데 4개 구역으로 관수구역을 나눴고, 한 개 구역당 15톤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물이 1번 구역도 15톤이 필요하고 2번, 3번, 4번 구역까지 15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량은 15톤이 넘어가는 양액기를 쓰면 되지만, 또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압력입니다. 압력. 양액기에서 물을 버릴 때에 적어도 몇 킬로의 압은 최소한 이상이 돼야만이 이 작물의 물이, 양분이 정확히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기를 처음에 할 때에는 정해진 관수량보다, 여기 보면 15톤이죠. 15톤보다 최소 30%, 또 정해진 압보다 최소 30% 이상의 용량의 양액기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액기를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양액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정도 사용하면 양액기는 모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영역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30% 이상 정도의 조금 여유 있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량이 떨어진다든지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양액기를 교체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액기는 물량과 압력이 좀 충분한 걸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 양액기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3번 구역에 관수를 하게 되면 양액기가 200m 정도로 멀리 갑니다. 여기서 50m 가고 가운데에서 100m 가고 다시 50m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m 가면 1km 정도 감압이 생긴다, 이렇게 넉넉히 설계를 뺍니다. 그러면 200m 가면 2km 정도의 감압이 생기고, 마지막 200m 가서 거기에 떨어지는 점적에서는 최소한 1km 이상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m를 갔으니 2km 압력이 죽었고 1km 압력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양액기는 3km 이상이 되는
압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양액기가 되고 15톤의 물량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30%를 더 하게 되면 적어도 20톤 이상의 가는 양액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양액기는 20톤 정도의 물량을 보낼 수가 있고 압력은 3.5kg 정도로 보낼 수 있는 양액기를 써야만이 나중에 10년 후에도 제대로 된 양액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본관의 그 구경입니다. 지금 50mm, 65mm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관의 내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경이 50mm 또는 65mm 정도는 해야 여기에서 양액기가 200m를 가서 보낼 때에 감압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액은 1, 2년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번 사용하게 되면 10년 이상을 사용한다 생각을 하고 물량과 압력을 최소한 30% 이상 더 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자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대개 이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씁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은 일반형 점적 옵수로서 점적기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cm, 20cm, 30cm 정해져 있고 물량도 하나의 점적기에서 1리터, 1.5리터, 2리터, 3리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테이프형 점적 호수를 쓰는 것과 오른쪽에는 버튼이라고 해서 압력 보상형 버튼입니다. 이거는 버튼 자체 내에 압력 보정판이 있어가지고 물을 여기서 양액이 가동이 되면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즉시 똑같은 압이 걸리면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토마토라든지 이 파프리카에서 개별 어떤 작물들은 이 압력 보상 버튼을 하나씩 꼽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두 개의 점적기가 있는데 두 개 다 최소한의 압력이 1kg 정도가 걸려야 점적기의 용량대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압이 0.5kg 정도 걸리면 1리터 나온 점적기에서 한 7리터나 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0.7리터나 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kg 정도 걸려주니까 비로소 1kg 정도, 1리터 정도의 압이 물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 1.5리터도 마찬가지죠. 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가운데에 압력 보정판이 있어가지고 0.6kg 정도 걸리면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있다가 0.6kg 이상이 되면 물이 좀 나오다가 1kg 이상이 걸리니까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점적 테이프를 쓰든 점적 버튼을 쓰든 간에 최소한의 압력이 1kg 이상이 걸어줘야만이 이 점적기가 제 역할을 하고 물과 양분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쓰더라도 이 압이 낮아져서 만약에 물과 비료가 떨어진 것이 차이가 난다면 작물의 생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물과 압력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액기를 쓰면서 그 비료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벤츄리 펌프와 정량 펌프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것들은 양액기 거의 99%는 벤츄리 펌프를 활용을 합니다. 벤츄리 펌프는 들어가는 물의 압을 활용을 해가지고 토출 구경을 아주 작은 구멍을 통과시킴으로써 벤츄리에서 마이너스 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마이너스 압 때문에 A통에 있는 그 B통에 있는 양액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대략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시간당 360리터짜리 벤츄리 펌프를 쓰는데 벤츄리 펌프의 흡입 구경이 2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출 구경이 20mm가 됩니다. 그리고 벤츄리 안에 있는 깔때기가 있는데 그 벤츄리 깔때기의 토출 구경은 2mm가 됩니다. 그래서 20mm가 2mm의 구멍을 통과할 때에 마이너스 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액비가 시간당 360리터 정도 올라오는 그 벤츄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액비 솔레노이드 밸브와 액비 유랑계가 있는데 액비 유랑계는 비료 농도에 따라서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액비 유랑계는 어느 정도의 비료가 잘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징 채널입니다.
벤츄리 펌프가 양액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벤츄리 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액비 솔 밸브, 액비 유랑계, 액비 원형 밸브 이거를 보통 도징 채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관리를 아주 잘 해야만이 양액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력 조절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액기에서 걸리는 압이 이 압력 버튼까지 갈 때에는 적정한 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압이 걸리게 되면 또 손상이 가게 되고 너무 낮은 압이 가게 되면 물량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력 조절기를 가지고 압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구역 전자 밸브인데요. 저기에 있는 위에 손잡이는 100% 열어놓고 여기에 있는 전자석을 활용해 가지고 전기가 들어가면 밸브가 열리고 전기가 안 들어가면 꺼지는 그러한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액 시스템의 메인 화면입니다. 이거는 마그마 플러스라는 환경 제어 시스템에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액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역수는 1번부터 12번 구역까지 되어 있고 설정량이 있고 그 다음에 잔여량은 설정량으로부터 지금 양액이 공급되고 있을 때에 남아있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누적량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총 누적량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시작 시간은 양액기가 시작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종료 시간은 양액이 끝나는 종료 시간을 나타냅니다. EC 설정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구역이 만약에 1구역이다. 그러면 1구역의 EC 설정이고 현재 EC는 1구역 들어가고 있는 EC 값입니다. pH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이 pH가 5.5다. 현재 나간 pH 값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천문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현재 일사 비례의 양액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일사 값이 나타나 있고 그 밑에 누적 일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 내 함수율, 배지 EC, 배지 온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체적인 양액 시스템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관수구역은 관수구역마다 1번부터 12번 구역까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물량 설정을 분초로 할 것인가 구역 물량으로 할 것인가 드리퍼당 cc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설정 이시 1번의 설정 이시는 2.0 설정 pH 6.0 이렇게 해서 나는 1번 구역을 관수 1그룹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2구역에는 물량과 EC 설정 2.0 pH 설정 5.5 그래서 각 구역별로 물량과 EC와 pH 설정을 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수 그룹은 1그룹, 2그룹, 3그룹 시간 관수 총 4개의 관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구역마다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드리퍼 용량인데요. 드리퍼의 물량이 시간당 몇 리터짜리인지 1리터짜리인지 2리터짜리인지 아니면 3리터인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량계에서 유량 펄스가 10리터인지 1리터인지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종료 시간은 고정 시간으로 내가 16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 전 몇 시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별 관수 설정입니다. 시간별 관수 설정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액 농가가 100농가라면 아마 절반 이상이 시간별 관수 설정으로 양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양액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농가가 많습니다. 아마 전체 양액기 사용 농가 중에 제 개인적인 경험치에 비추면 50% 이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양액 시스템을 도입을 한 농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그 전에 있던 농가들은
일사비례라는 그 양액기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간별 관수 설정으로 양액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것이 몇 회가 됐든지 간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 값을 보면 7시 30분에 1회 관수고 8시, 9시 30분, 9시, 10시 30분 해가지고 내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비례 관수 설정 그룹입니다. 일사비례는 일사가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과 양분을 많이 주는 건데요. 대개 일사비례는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첨단 온실에서는 한 주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루를 4개의 주기로 나눠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주기 때에는 아침 첫 급액부터 오전, 또 2주기는 낮 동안에, 또 3주기는 저녁 동안, 4주기는 밤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기는 재배자가 1주기만 쓰든 2주기만 쓰든 3주기를 쓰든 그거는 재배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주기, 3주기, 4주기에 대해서 그 개념이 아직까지 없다면 사용 안 함으로 해놓고 1주기만 사용하면 예전의 양액기랑 같이 쓰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조건의 드리퍼 CC는 조금 전에 물량을 3가지 것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1그룹의 일사비례에서는 작동 조건을 드리퍼당 CC로 하겠다 그러면 한 주당 몇 cc 설정하는 값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질소 감비 사용 이것들은 양액기에서 A통, B통, A-, B-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A와 B에 쓰는 것은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밸런스가 맞아 있는 일반 양액 조성표를 쓰고 A-, B-는 질소 비료가 더 적게 들어가 있는 비료의 그 조성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소 비료가 적게 들어가 있는 것을 쓸 때에는 여기에다가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어제 누적 일사가 몇 줄 이하가 됐을 때에는 A-, B-를 사용해라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를 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 질소 감비 사용에다가 거기에 어제 누적 일사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면 여기는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사용 안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양액 조성표가 표준이 있고 장마기가 있는데 표준이 바로 A, B에 있는 양액이고 장마기에 나오는 것이 A-, B-에 있는 그 양액 조성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사 누적 속도에 의한 관수량과 이식값 조절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일사 값을 정하고 일사가 낮았을 때에 일사가 높았을 때에 비료 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흔히 일사가 높으면 비료 농도를 낮추고 일사가 높으면 비료 농도를 낮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 누적 속도에서 관수량과 이식을 조절하는 것이 오른쪽 그 그래프인데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게 일반적인 일사 비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사 누적 속도에 의해서 관수량을 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사가 낮았을 때에 또 물량을 적게 주지만 일사가 올라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주고 일사가 아주 높은 낮 동안에는 물량을 적게 주고 대신에 관수 간격을 짧게 해가지고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가 돼서 일사 값을 일사가 정상적이 되면 물량도 정상적으로 하고 일사가 낮으면 다시 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 배진의 양수분의 밸런스가 아주 잘 맞고 결과적으로 물과 비료가 획기적으로 전략이 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사 누적 속도에 의해서 관수량과 이식값을 조절한 그래프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범위를 총 5개를 나누고 첫 번째 범위는
일사가 낮을 때게, 그 다음에 범위 2는 조금 더 높고 가장 높을 때가 범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관수량을 처음에는 80%만, 그다음에 범위 2는 93%, 100%, 91%, 75%. 이시 조절값은 일사가 다를 때는 120W, 120%, 범위 2는 110%, 100%, 60%, 100%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에 왼쪽에는 일사값에 의해서 이시 농도가 변하고 오른쪽은 일사값에 의해서 관수량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설정입니다. 일반 설정은 우리가 양액 재배를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떠한 오작동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 솔 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안 들어간다거나 또 pH의 어떤 솔 밸브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할 때에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보를 입력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료 농도가 0.2 이상이 되면 경보를 올려라. 그런데 바로 올리지 말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계속 30초 동안 편차가 생기면 경보를 올리고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pH도 마찬가지입니다. 0.2 이상이 나면 30초 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재배자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는 농가마다 내가 이렇게 아주 작게 해놓으면 조그만 차이가 나더라도 경보가 올릴 것이고 또 너무 둔하게 해놓으면 편차가 생겨도 그 경보를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는 적정한 값을 농가가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센서들은 제로 스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서들은 주기적으로 그 센서가 정확한지를 갖다 점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 스판 값을 가지고 센서의 어떤 보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일사가 높았을 때에 EC를 감소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가 만약에 300W 이상이 됐을 때에 최대 일사가 300W 이상이 됐을 때에 EC 값을 0.5 정도 감소해라, 0.3을 감소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위도 경도 GMT 시간은 우리가 위도 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한국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저기에는 위도 경도 GMT 시간을 맞추면 일출 일몰 시간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A 보정, B 보정, A-B- 이것들은 우리가 양액 시스템에서 A액과 B액이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액과 B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솔 밸브에 뛰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A 보정에서 100%고 B 보정이 만약 110%라면 A 솔과 B 솔을 비교하면 B 솔이 A 솔보다 10% 정도 더 뛰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스케줄 기능입니다. 스케줄 기능은 내가 어떠한 시기에 EC를 올린다거나 물량을 더 많이 한다거나 줄일 때에 미리서 여기다가 기간을 입력해 놓으면 그 기간만큼 EC가 올라가거나 그 물량이 올라가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할 때에 어떤 그 생리적인 어떤 변화를 유도할 때에 아니면 착화를 유도할 때에 EC 농도를 일정 기간 올렸다가 내준다 할지, 안 그러면 메론 재배할 때에 어느 시점부터 물량을 줄이고 EC 값을 높이고 어느 시점 지나면 단수를 하는 것들을 미리서 여기다가 입력해 놓으면 그 입력한 대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출력 및 경보값 보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환경제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분 단위 아니면 5분 단위, 1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지금까지 작동됐던 모든 센서 값이라든지 작동 값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래프로 나타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갔고 EC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일사가 얼마나 됐고 누지가스가 얼마나 됐고 모든 센서와 모든 작동값들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틀치의 양액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배액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환경지역기와 양액기와 배액 재활용 시스템은 어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서 지상부의 생육 환경을 제어기에서 하고 근권부의 생육 환경을 양액기에서 하고 또 양액 시스템에서 나온 배액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전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액 재활용 시스템은 기본이 8개의 배액 재활용 구역을 나눌 수가 있고 구역별로 재활용 이슈에 따라서 배액 믹싱 밸브를 제어하게 됩니다. 또한 NUF 시스템에 기반해서 배액을 살균 제어하고 살균 시스템, 역세척, 유지, 관리 기능 등이 있습니다. 배액 재활용 순환식 수용 재배 시스템의 모시도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박스 쳐진 것은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들이고요. 거기는 이제 EC 센서, 3A 밸브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살균기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빨간 박스로 쳐진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 있는 시스템은 양액 시스템이 되겠고 밑에 있는 빨간 박스는 배액 재활용 살균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수 탱크에서 나가가지고 양액들 통해서 온실로 가고 온실에 배액이 생기고 배액 집수 탱크에서 나온 물을 양액을 버리는 것이 이 기존의 시스템이라면 순환식 수용재배 시스템에서는 배액 집수 탱크에서 나오는 배액을 다시 배액 탱크로 보내고 배액 탱크에 나온 것을 샌드 필터, 살균, 여과를 거쳐가지고 살균 후 양액 탱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균 후 양액 탱크는 전에 보냈던 양액 농도인 2.0으로 보냈다면 2.0 정도의 비료가 있는 것이고 양액 그 원수 탱크는 0.2 정도의 비료 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A 밸브에서 EC 센서에 의해서 1.0이라는 값을 맞춰 놓으면 배액된 탱크와 원수 탱크에서 1.0 정도의 양액 용량으로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양액 시스템을 보내고 거기서 부족된 어떤 그 비료들은 양액 시스템에서 A액, B액을 끌어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2.2의 농도로 다시 온실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키는데 대체적으로 그 보내는 양에서 한 30% 정도가 배액으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뭐 10%도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배액이 나오는 양에 따라 가지고 3A 밸브 쪽에서 EC 농도를 조절하고 하는 것이 이 순환식 수경 재배 시스템의 일반적인 모시도가 되겠습니다. 배액 재활용 메인 화면입니다. 뭐 구역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설정값, 그 구역이 EC 설정이 1.0, 현재 값이 뭐 0.9, 시간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믹싱 밸브입니다. 총 8개의 구역을 쓸 수가 있고 EC 설정값, 또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뭐 퍼센트, 사용 여부, 개폐 단계, 사역폭, 또 경보 편차, 경보 지연, 닫힘 시간, 위도 경도, GMT 시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살균 시스템입니다. 살균 시스템도 탱크를 총 8개까지 사용을 하고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정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센서 모니터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상부든 근권부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제어가 되어 있는지 공급은 잘 되는지를 추가 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가능한 센서들은 기상대에 달려있는 센서들, 뭐 외부 온도, 습도, 일사, 풍향, 풍속, 가무도 있고 내부에는 온도, 습도, 내부 일사, 뭐 CO2, 근권에는 함수량, 배지 온도, 배기시, 그 다음에 배지 수분, 급액 20pH, 배액 20pH, 배액량, 토양의 뭐 장력 센서, 전력량, 유량, 뭐 가스량 등 모든 온실에 관계되는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 그런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에는 분 단위라든지 시간 단위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그래프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스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PC에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웹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지금에 있는 시스템의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배액 재활용할 때라든지 여기 배액이 생기면 배액의 집 수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 수정이 있어서 집 수정에는 필터, 그 다음에 수중 펌프, 그 다음에 수중 펌프의 작동을 제어하는 수위 센서에 쓰여야죠. 그래서 또 만약에 수중 펌프가 오작동할 때에 오버플로우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여기에 차 있는 배액들이 자연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배액 집수정이 되겠습니다. 양액기와 살균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양액 시스템이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살균 시스템입니다. 살균 시스템에서의 믹싱 밸브입니다. 그래서 살균 시스템에서 살균한 양액을 원수 탱크와 할 때에 원수 흡입하는 것과 배액 흡입하는 것을 이 3웨이 밸브가 적당히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비율을 정해가지고 보내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양액실의 배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모래 트렌치라고 합니다. 보통의 이제 양액 시스템에 놓여 있는 자리는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배관이 묻혀 있는 데는 모래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혹시 배관이 변경됐다거나 어떤 걸 추가 설치한다거나 할 때에 모래를 걷어내고 배관을 하고 다시 모래를 채워서 하는 모래 트렌치.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배액 트렌치인데 배액 트렌치를 좀 넓게 해가지고 양액 탱크에서 나와 있는 배관들을 배액 트렌치 안으로 집어넣어서 좀 양액실이 깔끔하게 그렇게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딸기 재배입니다. 딸기 재배, 양액 재배에서 딸기 재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딸기입니다. 딸기. 우리나라에서 딸기와 그 다음에 토마토를 가장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딸기 재배인데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딸기의 고설 재배라고 합니다. 고설 재배. 딸기의 배들을 허리 높이 정도 올려서 사람이 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는 바닥재를 깔아가지고 흙하고 이게 격리를 시켜 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딸기가 작업도 서서 하고 수확도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고설 재배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행잉 업다운 시스템이라고 해서 딸기와 딸기 사이의 통로에도 저런 딸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할 때에는 한쪽에 있는 배들을 올려서 이쪽 왼쪽 작업을 하고 또 한쪽에 또 배들을 올려서 하는 그런 업다운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시스템이 왼쪽보다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더 많은 제식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 딸기를 생산하는데 오른쪽이 한 60%, 거의 70% 정도 생산량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물량과 압력이 중요하고요. 또한 지금은 지상부의 생육과 같이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구됩니다. 또한 시스템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비료와 물을 아끼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작물별로 양액 시스템이 또 관수 주는 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잘 살펴서 선택하게 된다면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